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경쟁을 했던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전쟁에서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손을 잡은 HDC 신라와 그리고 한화그룹 유통회사인 한화갤러리가 승리했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선정 배경, 이유부터 좀 살펴보죠. HDC 신라와 한화갤러리 특허를 따냈죠? 예. 그러니까 HDC 신라 면세점은 사실 그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범현대가, 범삼성가가 같이 사업을 이게 부딪혀서 경쟁을 한번 했었지 손을 잡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있고 여유가 있지만 이 면세점을 경영한 노하우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그러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노하우와 경력이 있지만, 경영 능력은 되지만, 따로 특별히 이렇게 그 면세점을 칠 만한 부지가 없었던. 그러니까, 서로 간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신의 한 수를 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콜라보레이션인데 그런 그렇죠. 점들이 좀 선정 배경에 도움이 됐나요? 그렇죠. 훨씬 도움이 됐던 것이 왜냐하면 사실 이번 이제 그 면세점 선정에 재밌는 것은 주차장이 결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국인들 그 사람들 관광객들 올 때 버스로 이렇게 대절해서 와야 되는데 도대체 시내에서는 주차할 곳이 만만찮기 때문에 용산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 아무리 경쟁해 왔다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HDC 신라 면세점이 결정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한화갤러리 타임월드 63빌딩을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비전. 이번에요. 그 중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요코로 이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이 작년엔 620만 명인가?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계속 오는데 그거에 혁혁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사람 있습니다. 네. 도민준과 천송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드라마 캐릭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한류 문화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여유도 있고 주차할 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중심으로 방송 콘텐츠와 아우르는 전체 이게 한강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수도를 관통하는 이렇게 넓은 강이 없습니다. 한강과 함께 여기를 이제 개발하겠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겠다는 이 계획이 딱 들어맞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굳이 뭐 이긴 팀과 진 팀으로 나눈다는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 팀을 보면 만만치 않아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렇죠. 또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이를테면 이제 패자가 된 셈인데 이렇게 우리의 굴지 대기업들이 이렇게 면세점 운영이 사실 다른 계열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통업체들도 많은데 왜 면세점 사업에 이렇게 뛰어드는 건가요?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입니다. 한국 면세점 협회에서 나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지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면세점 다른 그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경우는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2010년에 4조 5천억, 그리고 2012년에 6조 3천억, 그리고 2014년에는 8조 5천억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10조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이 4년 사이인데 그렇죠. 지금 거의 2배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2배 증가하고 2배 증가하는데 내년에만 해도 거의 10조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말이 10조죠. 이게 전체 10조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사업이 아니라 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더군다나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주춤한 사이에 면세점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대기업에서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소위 얘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계속 대기업이 계속 뛰어들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려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럼요. 부분인 거군요. 예. 앞서 평론가님께서 주차장이 뭐 이번 선정 결과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 입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한 심사 내용이라든가 위원 명단이 공개가 됐나요? 위원 명단 공개가 안 됐고요. 일단 신규 시내 면세점 심사 평가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배점이 큰 데가 운영인의 경영 능력 300점이고요. 그리고 관리 역량으로 250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중소
기업이라든지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관광 인프라, 주변 환경적 요소 150점, 기업이 사회 환원 150점. 그래서 총 1000점에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더 이상 사업이 아니라 산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더군다나 이것은 대한민국 관광 인프라 사업과 같이 직결되는 공공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돼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평가표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공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섭섭한 전문가로서 상황입니다. 아까 그 평가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 평가 기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분으로서 충분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신규 시내 면세점 심사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개인의 그 회사 각 기업에서 각각 몇 점을 얻었고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네. 두 군데만 골랐다는 거죠. HTC 그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 갤러리 타임월드 같은 경우 이 두 군데가 우수했다 해서 이렇게 뽑은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우수하고 어떤 부분에서 기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심사위원 명단도 나오지 않고 무엇이 문제지? 왜 투명하지가 않지?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논란 아닌 게 논란이 아까 사업이 아니라 산업이 돼가고 있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산업에 대기업들이 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이 드는데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야 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 면세 사업이라는 것이 언뜻 보면은 대기업한테 다 밀어주기, 몰아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이 있고요. 또 초기의 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본력이 좀 자본력이 있었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을 밀었다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다른 데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일본 같이 전문 면세점, 작지만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면세점을 여러 개 두는 것. 이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전자를 택한 거고 일본 후자를 택한 것인데 역시 모든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자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과점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고민됐던 분이 롯데 같은 경우는 네. 6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맨 처음에 독과점에서 논란 때문에 제외가 됐던 것이죠. 지금 롯데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롯데는 아예 빠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콜라보레이션을 예. 통해서라도 어쨌든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예. 업계 판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롯데면세점이 52% 그리고 호텔 신라 31%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호텔 신라가 굉장히 뭐랄까 표현하기 뭐하지만 예. 현명한 판단한 거죠. 혼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 뭐랄까 이렇게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앞서 말씀하신 건 2013년도고 지금 나가는 건 2014년도 14년도고, 기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호텔 신라가 현대산업개발이랑 같이 손을 잡고 희석화시킨 것이죠. 예. 그러면서 더 뭐랄까 영악했고 기민했고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롯데 그러니까 호텔 롯데의 퇴조라고 상대적으로 퇴조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호텔 신라의 급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세계는 사실 이번에 현상 유지를 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가 도전자로 등극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 면세점 매출 순위를 보더라도 그게 이해가 되죠. 앞서 평론가님께서 선정 배경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랑 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선정 발표를 앞두고 한화 갤러리랑 호텔 신라 주식이 급등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오전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6.67% 상승 출발하는데 내내 급등세를 보이다 오후 2시 10분 거의 장 마감 시간까지 거의 상한가를 유지했거든요. 예. 30% 이상 폭등한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발표했을 때 5시 발표에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해석할 때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전에 제가 어느 증권사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모 증권에서 딱
딱 한 군데에서 그 전에 하나갤러리의 이야기가 없다가 딱 한 군데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체 입찰 참여 기업 중에서 이 하나갤러리와 타임월드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크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 그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은 뭐 상황이 프레젠테이션가 심사 진행하고 10시 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정보가 새 나갈 일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전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하나갤러리 타임월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의혹이 있지만 이해 해소하지 않으면 네. 더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2차 대전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특허 만료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특허 만료 뭐 11월인 곳도 있고 12월인 곳도 있고 이번에 또 빠진 롯데 같은 경우는 그 2차 대전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을 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존 업체에 좀 유리할 거란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은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여행업계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기존 사업자가 다소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지금은 대기업이 어떻게 사업에 뛰어들어서 결과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면세점을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대기업들이 좀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대기업들이 사실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면세점을 했는데 그만큼 신경 쓰는 만큼 일반 국내 소비자까지 네. 같이 신경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정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번에 사회 기여 부분에 점수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